둔산동 동화서입니다. 이제 고1 학생이 써놓고 간 건데 이제 녹화해서 전달하기로 해서 녹화합니다.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양식, 기온, 온도, 강수에 따라서 기온, 강수, 저위도인데 이렇게 적도를 중심으로 치면 이 적도에 가까울수록 저위도죠. 여기가 90도고 여기도 90도니까 남극 90도니까 여기서부터 1도, 2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1도, 2도 해가지고 이렇게 90도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저緯도는 이 적도 근방이 저緯도입니다. 저緯도에서 고緯도로 올라감에 따라 이렇게 북극으로 올라감에 따라 남극으로 올라감에 따라. 근데 여기는 이제 오세아니아 호주만 하나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북쪽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죠. 열대, 건조, 뜨거운 겁니다. 뜨거운 열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막처럼 건조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따스한 곳이 있고, 이게 차갑고, 이 한대가 더 차갑죠. 냉탕, 한탕 할 때, 냉대보다 한대가 더 차갑다. 찰한자고 찰냉자인데, 한대를 더 차갑게 칩니다. 이게 이제 햇빛에 따라서, 빛이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공기도 순환하고, 햇빛에 비치는 각도나 햇빛의 양에 따라서 공기의 순환, 그 순환에 따라서 강수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자, 열대기후 보시면 얇고 간편한 옷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피부 노출은 다 햇빛 직사광선이 힘드니까 얇고 간편하지만 어느 정도 햇빛은 차단하고 통풍을 하기 위해서 헐렁하게 딱 붙으면 땀이 너무 많이 니까 장신구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칠해거리처럼 치렁치렁 매달고 있습니다. 자, 음식은 기름에 볶거나 이 기름이고 튀기고 이것도 기름이죠. 이게 기름에 볶은 거는 요거를 뭐 부패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튀겨가지고 완전히 그 멸균을 하죠. 그 다음에 향신료가 집어넣어가지고 향을 많이 내서 만듭니다. 전통과학 개방적이고 바람이 잘 통해야겠죠. 더우니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비가 많이 오면 갑자기 막 스콜처럼 내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지붕이 뾰족해 갖고 비가 이렇게 흘러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붕이 무너지니까. 고상가옥으로 짓는 것은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집을 이렇게 높이 짓습니다. 이렇게 지어야 여기에 벌레나 뭐 뱀이나 이런 것들 안 올라오죠. 그래서 높은 데다가 고상가옥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계단 같은 거 놓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나무 위에도 짓기도 하죠. 그래서 높은 위에다가 가옥을 짓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열대 기후는 엄청 뜨거운데 건조 기후는 뜨겁더라도 비가 내립니다. 뜨겁더라도 비가 내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건조 기후는 비가 별로 없습니다. 비의 양이 극단적으로 적어서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 불고 햇빛도 강합니다. 그래서 온몸을 감싸야 돼, 온몸을. 햇빛이 너무 강해서. 여기는 어느 정도는 여기서 뭐 윗돌이 안 입기도 하고 해도 되지만 왜? 숲이 많으니까 숲에서 사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는 나가면 사막이니까 집 밖에 나가면 사막이니까 온몸을 감싸는 헐렁한 옷을 입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물이 솟는 초원에서는 떠돌이 유목, 떠돌이 목장, 이렇게 동물들 끌고 다니면서 가축 키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목하는 사람들이 사는데 요 가죽이 흔하잖아요. 여기 털도 이용하고. 근데 이게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사막이. 뜨거울 때는 비열에 의해서 엄청 뜨겁고 밤에 되면 이게 싸늘해져서 추워집니다.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심하니까 밤을 위해서 털 옷이 필요한 것이겠죠. 사막에서 외부에서 하천이 오든지 오아시스 주변에는 대추야자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대추야자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추야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뭉쳐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대추들이 통통통통통통 뭉쳐 있어요. 요 조만한 거 밑에 아래 보시면 요 조만한 거
요게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개가 뭉쳐져 있습니다. 대추야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열매가 맺히겠죠. 그다음에 밀은 건조한 지역에 어느 정도 물이 있어도 벼보다는 상대적으로 물이 적은 지역에서도 큽니다. 그래서 밀. 초원의 양이나 염소들 이런 것들을 끌고 다니면서 초원에서 풀 먹여가지고 고기, 물 대신에 젖. 아, 물을 섭취하기 힘드니까 젖이나 고기를 양식으로 사용합니다. 아까 모래바람 엄청나게 많이 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흙벽돌 지을 게 없어요. 흙밖에. 흙벽돌로 짓는데 벽이 두껍습니다. 바람이 세니까. 창도 조만합니다. 막 크게 만들어봐야 모래바람만 들어오니까 창이 거의 없거나 엄청 작습니다. 초원을 돌아다니는 집 이렇게 유목민들은 조립하거나 분해하기 쉬운 이동식 가옥 뭐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쳐가지고 당겨가지고 이렇게 기둥 세워가지고 치는 그런 이동식 가옥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막하고 열대하고 이 건조기운 사막하고 차이는 여기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숲도 많고 그쵸? 그래서 비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고산가옥을 사는데 이거는 완전히 흑백돌로 이렇게 네모지게 짓고 여기도 창문도 조그마하거나 없고 그렇게 하면서 초원 지방에서 그 유목민들이 살아갑니다. 자, 온대 기온은 이제 따뜻해졌죠. 어느 정도 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기가 연중 습기가 있는 것은 이게 비 같은 게 비속적으로 벼슬비 같은 거 내리는 거죠. 그래서 모자, 영국 같은 데도 습기가 많죠. 그래서 모자를 쓰고 영국 신사들 모자 쓰잖아요. 비옷도 자주 입고 다닙니다. 여름철이 뚜렷하잖아요. 여름철에는 이게 이제 올리브나 포도, 올리브 기름, 포도 주스, 포도주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수목 농업을 하고 이게 겨울철에가 이렇게 수목 농업, 겨울철에도 농사가 가능해요. 따뜻해서 온대 기온은. 그래서 밀을 재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주의하셔야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보면 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재배하거나 뭐 여름 가을 재배해야 될 것 같은데 겨울에 재배합니다.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은 이게 유럽이나 지중해, 유럽이나 지중해 같은 경우에 이렇고 우리나라 같은 계절품 되는 것은 강수량이 많잖아요. 비가 많아야 돼요. 벼농사는. 그래서 쌀을 주식으로 하고 이렇게 여름철이 뚜렷하게 건조한 지역에서는 하얗게 칠한 이게 뭐 지중해 지역 보면 외벽을 하얗게 칠하고 창문 작게 많은 해변가에 있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그 외벽 하얗게 칠하고 가옥이 창문을 건조한 건 모래바람만 부니까요. 자 건조한 지역은 창문이 작다. 작다. 계절에 따라 이게 이제 냉대 기온 이제 추워졌잖아요. 추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변에 시키는 통나무들을 이렇게 통나무를 콱콱 짜가지고 조립식으로 해서 통나무와 통나무 사이에는 여기다 진흙으로 바르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막아서 지냅니다. 이제 한대는 이게 이제 술로 키우고 그러죠. 가죽이나 털로 옷을 입고 겨울왕국 뭐 비슷할 수 있는데 두껍고 이게 육류를 많이 먹죠. 그리고 저장 이게 뭐 항상 잡히는 겨울이니까 항상 잡히지 않으니까 저장 음식이 발달하고 가축이나 가죽, 눈썰매, 얼음으로 뭐 이글루 같은 걸 짓기도 하고 사람들을 잘 안 다니니까 폐쇄적이죠. 농경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울왕국처럼 술록 유목하고 사냥하고 물고기는 있으니까 바다에 어업 활동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저장 음식은 기억할 만할 것 같아요. 그러냐면 한대 기후. 우리나라도 저장 음식 김치 같은 거 있는데 여기 저장 음식 특히 발달한다. 한대는. 자 산지 지역은 이게 사면은 뭐냐면 이렇게 산이 있으면 요 바다 높이가 이렇게 쭉 이 정도 높이입니다. 그럼 여기가 해발고도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출발한 고도. 그러면 사면에 경사가 급하고 이게 사면입니다. 경사면 합치면 경사면이죠. 경사면 해발도가 높습니다. 거주하고 사는 데는 힘들죠. 근데 산비탈을 개간해서 이렇게 산비탈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개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계단 이 위쪽에다가 이 위쪽에다가 농작물을 이렇게 키웁니다. 한 줄씩. 그 다음에 임산자는 산에서 나오는 버섯이나 이렇게 산에서 나는 산나물 이런 걸 캐고 밭농사를 합니다. 근데 산 중에서도 뭐 어떻게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언덕지면 여기 초원, 초지, 풀 잘 자라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데서는 이제 가축 기르기도 합니다. 고기와 젖을 먹어야 되니까 젖. 그래서 의복재료, 가죽 같은 거 얻어서 의복재료 하니까. 열대 지역에서도 높은 산 있죠. 이런 상이면 봄과 같은 날씨. 이게 높은 산인데 여기 더워요. 이게 완전 여름인데 여기는 높아가지고 추워지잖아요. 서늘해. 100m 올라갈 때마다 한 0.8도씩 떨어지니까 요 날씨는 연중 계속 1년이 봄과 같은 날씨를 지속하고 이게 선선하니까 여기에 고산 도시, 높은 산 속에 있는 도시들이 발달을 합니다. 평야 지역을 보면 해발 고도는 낮죠. 평평하고 경사가 완만하고 평평하죠. 산지보다 농경지, 경작지를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발달합니다. 해안 지역은 바다로서 어업도 할 수도 있고 양식업도 할 수 있고 평야도 해안 지역이니까 평평하니까 평야도 있고 그렇게 뭐 갯발도 발달하니까 조개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여기 도시가 발달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있으니까 배 타고 나가고 무역도 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도시가 발달합니다. 뭐 평야가 있으면 평야는 농업을 하겠죠. 평야는 농업을 하고 이게 조수간만 했죠. 밀물과 썰물이 심하고 수심이 얕으면 갯벌이 우리나라 서해안처럼 동해안은 별로 없는데 서해안에 갯벌을 발전하면 여기다 소금 만드는 염전이나 여기를 막아서 뭐 김양식도 하고 여러 가지 물고기 양식도 합니다. 독특한 지형이 있는 지역들은 관광 자원으로 보죠. 카르스트. 자, 베트남 할동베이의 탑 카르스트 한번 볼까요? 할동베이 베트남. 할동베이 베트남. 할동베이 카르스트 탑. 할롱베이네요. 베트남 할롱이. 석회암 지형이네요. 석회암 지형. 이렇게 뭐 영상까지야. 베트남 할롱베이. 수천 개의 섬 할롱베이. 이렇게 수상마을엔 수상마을 부행비엔 탑카르스트 여기 나오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탑카르스트. 석회동굴은 땅속 석회암이 이렇게 흐릅니다. 지표수가. 그래서 여기 동굴이 생겨요. 구멍이 뚫려서. 그러면 이런데 동굴 들어가나 본데요. 배 타고 할롱도에. 그래서 돌린에는 이렇게 뻥뻥 동그라미가 된 거고 이렇게 탑카르스트라는 거네요. 이게 다양한 카르스트. 석회암이 빗물이나시에서 녹으면서 형성된 움푹 파인 지형은 돌리네고 탑카르스트는 요거네요. 탑카르스트 이렇게 쌓였네요. 산처럼. 요게 탑카르스트인데 요것들이 탑카르스트인가 보네요. 석회암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탑카르스트를 한번 쳐볼까요? 탑카르스트 탑카르스트. 탑 모양의 등에는 석회암 봉우리입니다. 석회암으로 된 봉우리들. 그러니까 아까 할롱베이가 탑카르스트라는 거죠. 탑카르스트 지역입니다. 여기 되어 있는 이렇게 탑카르스트입니다. 탑카르스트 한번 봤고요. 그래서 뾰족한 탑 모양 산이 됐다는 거죠. 석회석들이 모여서. 그다음 뉴질랜드의 간헐천. 증기 압력으로 수증기가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간헐천도 한번 보실까요? 간헐천. 순간순간 품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간헐천. 여기 오른쪽에 이거 보시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품어져 나옵니다. 간헐천.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비를 피할 수 있는 지역, 공간을 확보하고 건조 지역에 인공 관계 시설, 이게 수로입니다. 수로.
물을 연결하는 시설. 왜? 건조하니까. 물길. 가로수와 잔디도 관리하고 대규모 관계농업, 물길 이렇게 수로를 형성해서 물을 이쪽으로 보내서 여기서 농업을 하죠. 대규모로. 산지지형 중 지하존이 풍부한 곳에는 광산입니다. 광산, 광부들이라는 광산, 경관이 아름다운 관광산업이 발달합니다. 교통로 건설에 유리한 지역은 대도시로 성장하죠. 뭐 대전 같은 경우도 교통로가 유리한 거니까. 해안 중 수심이 깊은 곳은 항구, 배들이 들어오기 좋으니까 배가 들어오고 수심이 깊어서 그 옆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배로 만들어서 수출을 하죠. 지형적 특성을 이용해서 에너지 각종 관광산업 발전합니다. 에너지 하면 바람이 많이 불면 풍력, 물이 많으면 수력, 이런 것들이겠죠. 물이 많은 석탄이 많으면 화력, 탄광 근처에는 화력, 바람이 많으면 풍력, 이렇게 이런 에너지 생산을 합니다. 또 보시면 자연재해, 기후, 이게 날씨가 오래된 걸 기후라고 합니다. 지형, 땅의 형태, 자연의 요소에 의해서 위협받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무엇이 발생하냐? 홍수, 물수자니까 일시적으로 많은 비, 시가지, 도시나 농경지가 물에 잠겨요. 그러면 다 이 가구들은 못 쓰게 되고 농경지 동작물도 다 죽어요. 자, 폭설, 눈이 한꺼번에 많이 내립니다. 폭설, 폭발적으로 많이 내리죠. 그래서 교통이 마비되고 이렇게 구조물이 붕괴되는 게 비닐하우스 잘 부서지고요. 그리고 뭐 축사 같은데 부서지면 다 동물들 얼어 죽고 그래서 굉장히 피해가 크죠. 가뭄, 비가 안 내려요. 농작물가 말라 죽죠. 농업용수, 공업용수, 농업하고 쓰는 물인데 농업용수, 공업용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식수까지 부족하죠. 열대성 저기압, 이게 태풍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태풍, 강수, 풍수의 태풍, 우리나라는 저쪽 허리케인, 사이클론처럼 명칭이 다양합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열대성 저기압. 열대성 저기압. 요게 이름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 이쪽은 사이클론, 이쪽은 태풍, 우리나라죠.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 율리일리, 이쪽은 허리케인입니다. 그래서 종류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적도에서 조금 위, 여기서 불러주는 거잖아요. 사이클론, 여기 인도 있는 데는 사이클론, 인사, 태풍, 우리나라 태풍, 윌리, 호주, 허리케인, 미국 쪽으로 불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화산 활동하면 용암, 마그마, 화산 가스, 화산재가 나오고, 이게 농작물이 화산재가 끼어지면 이게 죽어요, 말라서. 주거지가 화산재에 덮이기도 하고 화재가 많이 나기도 하고 튀어서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건축물 도로가 붕괴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이 다치죠.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이 바닷가에는 지진이 하면 충격에 때문에 이게 파도가 해일이 더 칩니다. 바닷물가 밀려서 화산 활동으로 거대한 파도가 밀려서 막 쫙 밀려나가죠. 그래서 다 물로 밀어서 다 부숴버립니다. 자, 시민 권리를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 법적 장치, 법률을 새로 만든 거고, 개정은 고치는 거고, 사전 대비책으로 내진 설계, 지진을 견디는 설계 방식이 있거든요. 요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진의 강도가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한 7 하면 엄청 세고 9면 거의 다 무너지고 그러는데 5, 4도 강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디까지 지진을 견뎌야 되나 이런 거에 따라서 7, 8, 9까지 견디려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설비를 하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지진 경보로 이렇게 대피하도록 노력하고, 복구 체제로 재난 관리 시스템 만들고, 재해민 보상하거나 수용하거나 지원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적 차원 노력하기도 하고 안전 조치하기도 하고 그러죠. 보험도 들기도 하고, 재해 발생 시 행동할 수 있는 방법 익혀야 되고, 신속한 복구 보상을 신청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극복해내기도 합니다. 재발성 시 공동체, 같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도와주고 뭐 물자도 보내기도 하고 응원도 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런 상황입니다. 네, 동아쌤입니다.